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교육부 주요 정책들의 문제점, 특히 그 제도 미비 또는 지원 부족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요. 각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한계에 부딪혔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네요.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는 좋은데 이걸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교육과정 기준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법적 근거가 좀 약하다 보니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뭐랄까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좀 우왕좌왕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역시 법제화입니다. 초, 중, 등 교육법 같은 관련법을 고쳐서 고교 학점제를 명시하고 졸업 요건이나 운영 원칙 같은 걸 확실히 문서화하는 거죠. 아, 법으로 딱 정해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가이드라인 이것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고시하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쪽 문제인데요. 대학이 좀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싶어도 관련법 지원이 부족해서 중장기 계획 세우기가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대학들이 혁신 동력을 얻기가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우선 대학 평가 기준을 좀 더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하고요. 또 요즘 문제되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지원 특별법 같은 구조개혁 관련 법안 마련에 좀 힘을 싣고 있어요. 아, 법안 마련이 핵심이군요. 네, 이걸 통해서 대학 혁신을 유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정원 조정 같은 것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거죠. 뭐 대학 혁신 지원법 제정 자체도 검토하고 있고요. 네, 디지털 교육 얘기도 나왔어요. 기술은 막 확산되는데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나 AI 활용에 대한 법적 기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것도 문제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못 따라가는 거죠. 이러면 신뢰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교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그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이걸 우선 마련해야 하고요. 또 AI 기반 학습에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뢰 기반의 디지털 교육이 확산될 수 있겠죠. 네, 장애 학생들 이야기도 좀 볼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고등교육이나 직업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지원 기준이나 어떤 진로 설계 체계가 좀 미비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네, 그게 소위 전환 교육의 공백 문제인데요. 이 공백을 메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전환기에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는 특수학교,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전환교육 매뉴얼, 이걸 개발해서 보급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장애학생 직업전환 지원법 같은 법 제정을 검토해서 이 진로 설계를 법적으로 좀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법제화가 중요하네요. 자, 다음은 평생학습 계좌제인데요. 이건 제도는 있는데 활용률이 낮고 또 학습 이력을 실질적으로 인증받아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네, 그렇죠. 만들어는 놨는데 잘 안 쓰이는 뭐 그런 경우죠.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쌓은 비정규 학습 경험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직무 역량 중심으로 학습 이력을 인증하는 모델, 이걸 법제화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학습 계좌랑 국가 자격 정보를 서로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 평생 학습 계좌제 자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네.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도 한번 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을 돕는 제도인데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그런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현장 실습이나 채용 기회가 좀 제한된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맞아요. 기업 참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끌어낼지가 이게 관건입니다. 말로만 해선 안 되니까요. 그렇죠. 구체적인 유인책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고졸 인력을 채용하거나 또 훈련시키는 기업에게는 세액공제 같은 좀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인데요. 직업계고 현장실습법 같은 걸 개정해서 현장실습 시에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법으로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들이 좀 더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고졸 채용에 나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문화 학생 지원인데요. 이게 어떤 체계적인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정책 사업 단위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는데 지원이 좀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안정성이 중요하죠. 그럼 이것도 법 제정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해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교육 내용, 사업 기준 같은 것들을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재원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에 다문화 교육을 위한 별도 항목을 신설해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 기부 이야기도 있네요.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고 싶은데 이걸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맞아요. 좋은 뜻으로 참여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은 많은데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틀이 없으니까 활성화가 좀 더딘 거죠. 그럼 이것도 법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래서 교육기부진흥법을 제정하고 또 기부자에 대한 인증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법적 기반을 다지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부 활동에 대한 인증이나 평가, 정보 공개 시스템까지 갖춰져서 민간 자원을 좀 더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아까 잠깐 나왔던 직업계고 현장 실습 안전 문제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교육부 고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다른 법하고의 연계가 좀 미흡해서 실제 현장에서 안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학생들의 안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걸까요? 우선 실습생의 법적 지위,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학생 신분이냐 아니면 근로자냐 이런 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안전 기준을 제대로 갖춘 실습기관만 인증해주는 그런 인증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결국 관련 법과 제도를 좀 촘촘하게 연결해서 실습생들의 안전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그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급 기준이 이걸 즉각 반영하지 못해서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좀 낮아진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네요. 네, 장학금은 학생들한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꾸 불안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그래서 소득 구간 기준을 정할 때 직전 연도에 확정된 소득 자료를 활용해서 1년 동안은 그 기준을 고정하는 방안, 이걸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학기 중에 갑자기 지원이 끊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 중도 환수 방지 제도 도입 같은 것도 논의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성과 수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교육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결국엔 튼튼한 법적, 제도적 기반, 그리고 꾸준한 지원,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대부분 보면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렇게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실현하는 거겠죠. 단순히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현장의 학생과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핵심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여러 제도 개선 방안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변화들이 과연 우리 교육 현장에 어떤 의미 있는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혹은 이 많은 과제들 중에서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이렇게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